중고차 비대면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연락 주시면 정비사가 차량 상담부터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립니다. 비대면 구매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오늘 전기차를 비대면 검수하러 이동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기차는 어떻게 점검이 가능할까요? 평소 내연기관은 시운전, 리프트 점검, 스캐너 점검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전기차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점검할 차량은 아이오닉 5입니다. 앞에 차량들이 좀 있는데 많죠? 제가 빼고 이 차량 검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범아. 네. 근데 이 아이오닉이 네가 타는 아이오닉이랑 엄청 다르게 생겼거든? 네. 뭐가 다른 거야? 이름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차는 아이오닉 초창기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내연기관이랑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이 아이오닉 5부터는 순수 전기차로만 나오는 모델입니다. 전기차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괜찮나? 요거는 롱레인지 모델을 구매하시면 주행거리가 아무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스탠다드랑 롱레인지 등급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은 336km 정도 갈 수가 있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약 430km 정도 넉넉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장난 부산까지 그냥 가네 한 번에?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혹시나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소에 초급속 충전기가 있으니까 현대차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차가 또 등급이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랑 또 영업용 매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네. 그 영업용은 뭐지? 영업용은 옵션이 좀 많이 빠져서 가성비로 나온 택시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랑 익스클루시브 중에서는 프레스티지 등급이 더 높은 등급인데요. 신차가도 500만 원 정도 더 비쌌고요. 이 차량이 프레스티지인데요.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거든요. 이쪽 보시면 이 시트에 여기 발 받침대, 여기 종아리 이쪽 받침대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까지도 들어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스티지 등급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신차가로는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중고가로는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일단 외관 점검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사고는 어디 났는지, 도색이 들어간 데는 없는지, 지금 현재 바깥쪽에 긁혀 있는 곳, 손상된 곳은 없는지 봐줘야 되는데요. 이 아이오닉 특성상 본네트가 다 일체형으로 휀다가 정말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혹시나 단차가 안 맞아 보이거나 약간만 긁어도 여기 본넷까지 긁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봐줘야겠죠. 근데 이게 뭐 좀 긁거나 이런 거는 네.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외판의 긁힘이나 교체, 판금 이런 거는 주행상의 기능 이상은 없지만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다 정상이네요. 그리고 원래 내연기관은 엔진룸 점검을 하는데요. 이 차는 보시다시피 엔진이 없습니다. 그냥 프렁크라는 공간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밑에는 모터도 있고 배터리, 감속기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부품들이 있긴 하지만 위에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에 본넷을 아예 안 열어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절연 냉각수, 일반 냉각수, 워셔액, 브레이크 오일 이런 중요한 액체류들도 있기 때문에 양이나 색깔 확인용으로라도 본넷은 한번 열어서 간단하게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영범아, 얼마 전에 테슬라 친구가 배터리 교체하는데 2천만 원이었나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이런 배터리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 그렇죠. 이거는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차 배터리도 약 2천만 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또 저희가 점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네. 내가 막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2천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진짜로?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갑자기 그냥 고장이 난다면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을 할 때는 이렇게 EV 전용 진단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진단기를 이용해서 모듈 상태나 배터리를 구성하는 셀들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 셀들의 전압이나 저항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OH가 좀 키로수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오는 편인데요. 이게 상황별로 SOH 값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행도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중고차로 살 때 시운전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이 차도 핸들이나 쇼바, 하체 구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시운전하면서 하체 소음은 잘 봐주셔야 되고요. 전기차 특성상 모터랑 감속 기어밖에 없는데요. 감속 기어에서 소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는 뭔가 고주파 소음이나 뭔가 갈리는 소음 이런 식으로 소음이 날 수가 있고요.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는 휘파람 소리 비슷하게 그런 소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꼭 켜보셔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바로 그냥 타자마자 키시겠지만 겨울철에도 꼭 켜보셔야 됩니다. 에어컨 컴프레셔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컴프레셔에서
굉음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에어컨을 켰을 때는 나고 공조기를 다 껐을 때는 안 난다면 에어컨 컴프레셔 고장인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거나 가스가 누출돼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컨 가스도 요즘 친환경 가스라서 충전 비용만 30만 원 정도 전후가 나오는데요. 컴프레셔가 완전 고장나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만 비싼 게 아니라 전기 장치들 대부분이 전기차 전용 부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부품만 고장 나더라도 내연기관보다 두세 배 정도 수리비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범아. 네. 근데 에어컨이랑 히터 키면 원래 기름을 많이 먹잖아. 내연기관에서는 일단 히터는 아예 차이가 없고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3%에서 8% 정도 기름을 더 먹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일부러 전기를 써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에어컨을 켜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 400km였던 차가 300km로 줄거나 히터를 켜면 280km로 줄어드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 발표한 그 430이라는 거를 못 채울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긴 하지만 이건 운전 습관이나 운행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무조건 못 달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전기차는 전용 타이어가 있다 하더라고. 네, 맞아요. 그걸 써야 돼, 무조건? 쓰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안 쓰셔도 당장 주행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비싸나? 한 20% 정도는 일반 타이어 대비 비싼 걸로. 근데 왜 그걸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잖아요. 약간 소음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 소음을 좀 더 걸러줄 수 있는 흡음재도 들어가 있고요. 무게가 크기 대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타이어에 받는 무게 하중도 더 많아지고요. 전기차는 초반 토크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출력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무조건 일반 타이어를 끼우는 게 아니라 전용 타이어를 껴야겠네. 네, 아마 일반 타이어가 싸긴 한데 일반 타이어를 끼면은 좀 더 빨리 마모가 돼서 조산모사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는데 저희는 항상 전기차를 판매할 때 리프트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왜 엔진도 없는 전기차를 리프트를 띄우는 걸까요?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하체 구조는 내연기관이랑 동일한데요. 부품 들어가는 것도 거의 흡사합니다. 부싱이라든지 조인트, 혹시나 하체 부식은 없는지도 동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이시는 건 배터리 커버입니다. 약간씩 긁힌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커버만 긁힌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긁혀있는 정도도 너무 심하다면 안쪽에 배터리까지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배터리 보증 10년에 20만 킬로 이내에 문제가 되어서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긁힘, 손상 때문에 AS 신청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보실 때 최소한 구매하기 전에라도 긁혀 있는지 아니면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 영범아. 네. 이렇게 보면 되게 하체 쪽에 긁힌 자국이 많거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러면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사이드 실 커버라고 플라스틱입니다. 여기 부위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부기 때문에 안 긁힐 수가 없는 부위예요. 제가 말한 부분은 여기 안쪽에 있는 배터리 커버가 심하게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배터리까지 손상이 의심될 정도로 많이 파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이 차량은 롱레인지 후륜 차량입니다. 전류는 구동축이나 모터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커버를 깐 이유는 이쪽 보시면 히터 펌프도 있고요. 부동액 라인, 에어컨 라인 이런 액체류들이 이동하는 중요한 라인들이 있는데 이런 호스들에서도 누유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모터랑 감속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기차라고 누유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감속기에서도 누유 발생률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언더커버 이렇게 꼭 제껴서 감속기 누유도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점검만 하시면 유류비 걱정도 많이 없고요. 세금도 싼 전기차 구입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점검은 이렇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로 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영범아. 네.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장점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단점은 그럼 없는 거야? 단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히터 틀거나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된다. 그렇다면 주행 가는 거리가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집이나 회사에 충전 인프라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생제동이나 전속 충격이나 변속 질감,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 전에 시운전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시운전할 것이 마땅치 않다 하신다면 정비딜러 영범이로 방문 주시면 당연히 무료로 시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기차 점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쪽에 손님이 와 계셔서 차를 봐드리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쏟아 터진 거 없죠, 뭐. 깨끗해.